5월 29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67% 하락한 2677.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48% 하락한 838.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피플바이오, J2K바이오, 샤페론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2024년 화장품 섹터의 빅사이클이 시작됐다며 과거에는 마스크팩과 고가 브랜드로 화장품 수출이 한정됐었지만 지금은 에센스와 선케어, 쿠션 파운데이션, 립 제품 등으로 제품이 다양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화장품 수출처가 미국과 일본 등으로 다변화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5억 5천만 달러로 역대 1분기 중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화장품 섹터에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냉각 시스템 섹터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공조 제품과 전력 효율화 솔루션 사업을 하는 LG전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현지에 구축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에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도 따냈다고 알려졌는데요. 해당 계약 규모는 스타필드의 3.5개 규모에 달하는 공간에 냉방을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B증권에서는 전기 먹는 하마인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 10만 대 이상을 가동하는 전력 소모도 크지만 서버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히는 데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AI 시대의 최종 주도권은 열관리 업체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한편 어제 저녁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냉난방공조 기업인 레녹스와 손잡고 냉난방공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냉난방 공조란 난방과 환기, 냉방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삼성의 움직임은 대형 주택단지는 물론 열을 많이 뿜어내는 데이터 센터와 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냉난방 공조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투자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글로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며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 치매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최근 식약처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를 허가한 가운데 첫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의 승인에 따라 치매 진단 시장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진찰과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검사가 병행되어야 하고 부작용 관찰과 조기 진단 등의 필요성도 커지면서 국내외 진단업계에서도 치매 진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내에서는 피플바이오와 퀀타메트릭스, 이모코그 등이 치매 혈액 진단 기술을 개발 또는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부터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 참가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6월 3일부터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2024 바이오 USA도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팜과 차바이오그룹,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치매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BDI는 상장 폐지로 인한 적리매매 이틀째 날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적리매매 종목은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BDI의 적리매매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어서 PNT와 신성ST는 모두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인데요. 유화증권에서 신성ST에 대해 1분기 전기차 관련 성장 둔화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ESS 물량 확대와 전기차 카메라 모듈 및 IT 부품 매출 증가로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유화증권에서는 환경 규제로 인해 ESS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일 것으로 분석했어요. ESS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제 현대건설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 속에서 같은 ESS 관련주로 묶이는 PNT도 2차전지 및 ESS 관련 기사가 붙으며 함께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으로 신세계건설은 6,5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신규 발행하여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구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이번 자금 수혈을 통해 800%를 웃돌던 부채 비율이 200% 밑으로 낮아질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각각 인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제이스코홀딩스는 필리핀 광산 채굴 임박 소식 및 변경 후 최대 주주인 JMPJ2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 등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삼천리자 정거를 비롯한 일부 자전거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미국이 오는 6월 1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자전거를 대상으로 관세를 25%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6월부터 중국산 자전거 트레일러와 헬멧을 포함한 자전거 액세서리에도 관세가 25% 인상될 예정인데요. 해당 소식에 삼천리자전거를 비롯한 알톤 등의 국내 자전거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과 IM, PPI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끝으로 1승이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전력 선점 경쟁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천연가스가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